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놈의 러시아랑 진짜 중국이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자, 오늘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좀 매일매일 찍어야 되는 사명감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것이기 때문에 옆에서 좀 쓸만한 정보들을 계속 공급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식견도 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또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에서 불안을 느끼는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절대 당신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 저기 한 줄기 보이는 비처럼 어떻게 가야 될지를 생각해야 될 타이밍인 거죠. 세계 경제를 보겠습니다. 페드가 금리 인상을 했죠. 자, 경기 침체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자이언트 스텝 한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럼 파월 의장의 얘기에도 나옵니다. 뒤에서 잠깐 볼게요. 미증시가 현재 폭락 중입니다. 놀랍죠? 예, 어제 그 자이언트 스테이 발표되고 갑자기 막 상승하는 흐름이 보였어요. 미증시에서도.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갭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죠. 그래서 이런 그런 말이나 책임지지도 못할 말이나 하니까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쯤 의아할 겁니다. 왜 이러지? 분명히 자이언트 스텝 발표가 했고 악재도 해소됐고 대한민국 그 증시도 갭상승을 했는데 왜 이러지? 예, 그런 겁니다. 예,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게 절대 폭등을 불러올 수 있는 요가 아니다. 예,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요. 자, 영란은행이죠. 금리 인상했습니다. 0.25 베이스 포인트 했죠. 자, 각국 금리 인상이 진행 중입니다. 이는 경기 침체의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한국을 보겠습니다. 자, 올해 경제 성장률을 3.1%에서 2.6%로 하향한다. 0.5% 굉장히 크죠. 물가는 4.7%로 14년 만에 최대다. 예. 사실 뭐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게 뭐 맞죠. 예. 그게 지금 현재 금융의 메커니즘이니까요. 보면 뭐 우크라이나 사태, 뭐 공급망 차질, 에너지 곡물 가격 상승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앞서 전망했던 성장률 3.1%보다 0.5%포인트 낮췄습니다. 라는 거죠. 경제 성장률 전망도 낮추고 있다. 올해는 계속 지지부진할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한전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제출한답니다. 킬로와트 시당 3을 올린다네요. 인상폭을 확대한다. 과연 뭐 가능할진 모르겠어요. 예, 또 정부가 또 올리지 마라고 하면 못 올리는 게 한전이죠. 한국전력에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예, 다 하락하고 있는데 한전은 하락하고 있지 않죠. 이런 게 정말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예, 좋은 종목이다. 경기 방어주죠, 거의. 자, 한전이 올린다. 이러면 물가 인상이 더 가속화될 수 있겠다라는 게 느껴지죠. 상황이 어떤가요? 예, 이 갭상승하더니 그대로 음봉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윗꼬리는 지난 갭 하락했던 음봉의 근처도 못 갔어요. 지금 악성 매물이 점점 쌓이고 있다. 반대 매매는 또 발생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 갭 하락을 한다면 그 다음날 또 추가 하락이 심화되겠죠. 지금 현재는 2440 정도가 지지선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차 지지선이죠. 2400 얼마였죠? 39에서 반등했나? 비슷한 수치에서 반등을 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제 정확한 계산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상 정확한 계산이라고 합니다. 뭐 제가 뭐 지수가 어디서 멈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일단은 기술적 분석상 2440이라는 숫자는 예측이 가능했다. 거기서 뭐 아주 초단기 스캘핑도 가능은 하겠죠. 일단은 추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기술적 분석을 맹신하면 안 되지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건 확실히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각도가 너무 예리하게 가팔라서 조심해야 된다. 여기에 ETF랑 뭐 이런 것들이 가속화 시키겠죠. 자, 인버스를 통해 해지하고 있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건 계속. 자이언트 스텝이 현실화됐죠. 0.75%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악재는 소멸했죠. 악재는 소멸했으나 자, 파월 의장 얘기를 핵심만 요약해봤어요. 엄청 길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시죠? 제가 딱 5줄로 요약했습니다. 요것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잠깐 좀 정신 차리고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22년 말 금리를 3.4%로 예측했습니다. 3.4%. 당초 3월에는 1.9%라고 했어요. 근데 1.5%가 오른 거죠. 그러면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22년 경제 성장률을 봤어요. 얘들도
1.7%로 전망했습니다. 당초 2.8%죠. 이거는 대한민국보다 더 내린 겁니다. 대한민국은 아까 0.5%포인트를 내렸죠. 근데 얘들은 지금 0.9%포인트를 내렸다. 그만큼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냥 남 탓하기 바쁜 거예요. 예, 일단 약간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뒤를 계속 볼게요. 24년부터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22년 금리 올리고 23년에 거의 동결 수준으로 점점 올리겠죠. 긴축은 같이 진행할 겁니다. 24년부터는 금리를 다시 인하할 거다라는 겁니다. 2년 안에 해결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가 상승 이유는 러시아, 중국 때문이다. 남 탓이 안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맞습니다. 이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들 때문이죠. 물가 상승. 그러니까 패드도 약간 답답할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닌데, 대차 대조표는 대폭 축소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긴축을 하겠다는 거죠. 대차 대조표는 그냥 밸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들이 얼만큼 채권을 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양인데 이 양을 줄여나가겠다는 말이에요. 미금리 예상 흐름을 보겠습니다. 그럼 6월에 0.75%포인트 올렸죠. 7월에도 0.75%포인트를 올릴 겁니다. 9월에는 0.5%포인트. 자, 자이언트 스텝 했고 다음 달 자이언트 스텝하고 그 다음날 빅 스텝, 그 다음 11월은 그냥 올리고 12월 그냥 올린다. 연말에 예상 금리가 3.25%, 여기서 0.25 정도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3.5%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1.75%죠.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붕 이런 스텝을 했지만 아직 멀었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상은. 근데 금리 인상하면 그게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비슷한 악재는 뭐다? 코로나 2차, 3차, 4차 확산. 생각해보면 이 자이언트 스텝이 정말 악재라고 칠게요. 정말 세상을 망가뜨릴 악재다. 근데 다음 달에 또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또 자이언트 스텝 이럴까요? 이게 무덤덤해지는 겁니다. 코로나 2차, 3차, 4차 확산될 때 생각해보면 코로나 확산될 때 난리 났죠. 근데 2차 확산되니까 어떤가요? 증시가 계속 오르고 있죠. 그건 더 이상 이 달리는 기관차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런 재료는. 북한이 미사일 쏘면 어떤가요? 핵실험할 때 난리 났죠. 한국은 이제 핵전쟁 이랬는데 그 다음에 핵실험을 하든 미사일을 쏘든 축포를 쏘든 신경도 안 쓰죠. 그러니까 비슷한 악재는 둔감해진다. 금리 관련 이슈는 전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다 드러났어요. 갑자기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고 고릴라 스텝 이렇게 해서 2% 올리지 않는 이상 금리 관련 이슈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다. 왜냐 지금 연말까지 수치가 다 예측이 됐잖아요. 그럼 저거보다 덜 올리면 또 호재라고 할 겁니다. 그 정도기 때문에 금리 관련 이슈는 이제 악재로 끝났다. 악재 소멸이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악재가 소멸됐네? 그럼 상승이네? 이게 아닙니다.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신용 악성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걔들이 털리지 않고서는 올라가기 어렵다. 그 이유는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ETF를 확대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ETF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을 하건 하락을 하건 방향성이 굉장히 날카로워진다는 겁니다. 하락이 시작되면 또 인버스 사고 막 숏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또 하락한다. 하락이 극대화된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금리 인상 전후에 S&P 500 추이를 보겠습니다. 1950년 이후죠. 자, 지금 현재 급격한 금리 인상 단계죠. 급격한 금리 인상을 보면, 자, 금리 인상 시작 시점부터 하락을 합니다.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한다. 완만한 금리 인상은 그냥 상승하는 거죠. 왜냐, 경제가 좋다는 거니까요. 경제가 너무 좋아서 룰루랄라 해서 지금 급격한 인상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보이는 흐름이 나온다. 급격한 하락에 대한 흐름도 나오죠. 지금 이런 단계다. 이거는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게 언제죠? 그때부터 예측은 했던 거죠. 지금은 완만한 금리 인상이 아닌 급격한 금리 인상 단계다. 자, 미 기준금리, 나스닥 보시면 알겠지만 금리 상승기 두 번의 금리 상승기가 있었지만 주식은 어떻다? 이 파란색 음영이죠. 계속 상승했다. 금리 인상이랑 주식시장은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다. 여러분 이거 계속 앞으로 볼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건데 계속 보잖아요. 그만큼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서. 절대 제가 똑같은 자료로 떼우려는 건 아닌.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자꾸 옛날 자료 울고 먹으면 안 되죠.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용에 대한 문제가 언급이 됐죠. 원치 않는 매도가 발생할 거다. 계속 발생할 거다. 사람들이 내 주식이 왜 팔리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삼성 카카오 담았는데 동학개미 수익률 비상이다. 반대매매 폭탄까지. 반대매매기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언론에 반대매매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보시면 뭐 기준 반대 매매 금액이 260억 3,400만 원으로 집계 됐고 전날보다 올랐고 그 2월 15일 이후에 최대치다. 반대 매매가 크게 발생했다. 어느 정도 발생했냐? 금융투자협회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뭐 투자자 예탁금은 나중에 같이 보고요. 지금 투자자 예탁금이 날카롭게 떨어지고 있죠. 근데 6월 15일이죠.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비중이 13.1%. 평소에는 5, 6%밖에 안 됩니다. 반대 매매는 꾸준히 발생해요. 왜냐하면 삽질하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예. 시장은 안 떨어지는데 망가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럼 걔들이 반대 매매가 나가겠죠.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비중이 13%까지 올라갔다. 그전에도 크게 하락했지만 그때도 10% 정도밖에 안 됐는데 6월 15일은 13%가 반대 매매가 나갔다. 반대 매매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0억 원 이상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겠다. 이거는 주식 관련 제도를 바꾸는 거죠. 정부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주가 부양에 대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있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가 지난 정권에 중요했잖아요. 이번에는 주식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면 이제 윤 대통령께서 물가, 금리, 주거 문제, 시급 해결, 비상한 가구, 저기 금리 얘기 있죠. 물가 얘기 있죠. 어떻게든 잡으려고 할 거다라는 겁니다. 물가를 잡으려고 한다는 건 어떤 걸 또 예측할 수 있죠. 이 정부 정책은 항상 기조가 있습니다. 물가를 잡겠다라고 하는 건 그 유류비 그 지원이라든가 이런 보조금을 안 줄 겁니다. 그럼 물가가 안 잡혀요. 그런 걸 주면. 기름값이 많이 올랐는데 보조금 받고 쓰면 기름값 오른지 모르잖아요. 그럼 펑펑 쓰잖아요. 그러면 원자재 가격은 올랐는데 수입량은 똑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뭐 기업인이랑 민간 전문가와 함께 당면한 경제 현안을 좀 얘기해 보셨다고 하죠.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 컨티니어시 플랜 같은 게 발동될 수 있겠죠. 주식시장에서. 예전에 코로나 때 발동된 거 3가지 바로 말씀하실 수 있어야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공매도였죠. 그리고 기관 투자자의 책임 강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담대 금리가 7% 돌파했답니다. 연내 8% 넘을 수도 연끌족이 한숨을 쉬고 있답니다. 이 기자는 대체 뭐 천리안을 가지고 있거나 뭐 궁예의 그 미륵불의 그 관심법을 가지고 있는지 연끌족을 찾아가서 한숨 쉬는 걸 보지도 않아놓고 기사에 저렇게 조롱하듯이 쓰고 있습니다. 저렇게 조롱하는 기사는 지금 타이밍에 나오면 정말 질이 안 좋은 기사입니다. 내용 보세요. 뭐 연끌족에 대한 얘기가 있는 줄 아세요? 없습니다. 하늘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국내 국고채 금리가 또 오르게 된다. 금융채 금리 역시 따라 오르고 결과적으로 주담대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3단 논법이죠. 근데 어차피 주담대는 금융채잖아요. 금융빚입니다. 자, 한마디 요약해 보겠습니다. 악재 해소라는 말에 휘둘리지 말고 정확히 호재가 무엇일지 고민이 필요하다. 단기간 폭락하는 흐름이 나올 텐데 이건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때 단기 트레이딩 중심으로 해지해 보는 게 어떨까요? 수급이 몰리는 종목으로 봐야겠죠. 거래대금이 터지고 최근에 21선을 깨지 않고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무엇이 있냐라는 겁니다. 설마 여러분들 스캘핑을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스캘핑 아시죠? 몇 초 단위로 매매하는 그런 진짜 초단타입니다. 그거는 하지 마세요.